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네이처셀이죠. 자, 네이처셀 조인트 스텐 관련주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이처셀은 지금 어떤 기술로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네이처셀은 첨단 바이오 기술을 바탕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줄기세포 치료제 헬스 전문 기업이에요. 핵심은 네이처셀은 조인트 스템이 맞죠? 이 회사의 정체성이자 미래 매출 성장의 가장 큰 핵심 기둥은 바로 자가지방 줄기세포를 활용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인 조인트 스템이에요. 과거의 관절염 치료가 단순히 통증을 일시적으로 줄이거나 결국 인공관절 수술로 향하는 과정이었다면, 네이처셀의 기술은 환자 본인의 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무릎 관절강에 직접 투입하여 연골 재생을 돕고 관절 기능을 근본적으로 호전시키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자, 결국 네이처셀은 단순히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유통을 넘어서 인류의 초고령화 시대 가장 수요가 폭발하는 줄기세포 재생 의학 원천 기술과 치료제 상용화로 돈을 버는 바이오텍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네이처셀은 뭘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수년간 이어진 품목허가 반려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소송 리스크로 인해서 장기 조정 규모를 끝내고, 최근에는 미국 FDA 승인으로 있어서 주가가 급등을 했죠. 했지만 주가를 움직인 건 뭐냐면 대법원 승소가 있었어요. 반려칩을 최종 승적을 받아놨고 조인트 스템의 품목허가 재신청, 그리고 미국 FDA죠. 미국 FDA 미팅 완료예요. 이제 7월에 이제 일정이 확정이 되는데요. 자, 긍정적인 해석이란 수년간 주가에 발목전 거대한 사법적 리스크가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던 점, 사법부가 임상적 유의성을 인정해준 셈이 됐기 때문에 이번 품목허가 재신청에 대한 통과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미국에서도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는 단기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기업 턴어라운드의 신호탄으로 해석이 돼요. 하지만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리스크도 존재하죠. 이게 허가를 완료한다는 건 아니죠. 시간이에요. 시간. 여전히 수개월 이상의 행정적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요. 또한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압박과 바이오 섹터 특유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고점 추가 매수 시 단기 조정 구간에서 큰 변동성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차트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최근 시장 어떻습니까? 최근 시장. 맞아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넥스트, 그쵸? 이게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넥스트는 뭘까요? 반도체 다음은 로봇이에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 더 들어가서 배터리 전력 관리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로봇에. 왜? 최근에 삼성전자의 파업 이슈도 있었고 자동차 업계 잦은 파업 이슈를 지금 뭐다? 맞아요, 여러분들. 무조건 로봇 자동화로 가고 있어. 그렇다면 이 로봇을 오래 움직일 수 있는 게 중요하죠. 뭐다? 배터리 전력 관리. 이제는 배터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영상 끝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차트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어요. 자, 월봉의 흐름을 보면, 자, 보시면 솔직히 저는 여기서 터질 줄 알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터질 줄 알았는데, 그치, 여기서 이제 식약처 반려가 나오면서 주가가 무너진 거죠, 여러분.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준이 되는 부분이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일봉에서 우리가 좀 보시면 기본적으로 얘가 쉬지 않고 상승을 했던 건 이거죠. 미국 FDA 미팅 성사,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거를 기준이 되는 봉으로 잡고요. 자, 고점, 저점, 절반이에요. 지금 한 29,000원, 30,000원짜리, 그쵸? 이 가격대면 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자리만 잘 지지해주면 돼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조금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눌림의 구간이죠. 눌림의 구간인데 여기서 보다 힘을 응축하고 있어요. 왜? 7월에 본격적인 이슈가 나오니까 그때까지 이 안에서 눈치 보기를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되고요. 자, 손절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29,000원 정도 잡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이처셀은 과거의 변동성 역사와 현재의 허가 재진적 모멘텀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순히 좋다 나쁘다라는 감정으로 접근하면 가장 다치기 쉬운 종목이에요. 시청자 여러분의 과거 높은 고점에 물려 계신지 아니면 이번 돌파 랠리에서 신규 진입 기회를 보고 계시는지에 따라 가격 대응 구간과 리스크 체크 포인트 완전히 달라지죠. 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미국의 세부 일정 시나리오와 세력의 창구 분석을 바탕으로 한 네이처셀 가격 대응 및 리스크 체크 포인트를 별도로 정리해 두었어요.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면서 가장 현명한 리스크 관리 기준과 매매 전략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를 종목 아니면 네이처셀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세부적인 체크리스트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맞아요. 이제는 제가 영상에 말씀드렸던 배터리 전력 관리를 써야 되는데 지금부터 어떤 종목인지 설명드릴게요.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중심주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AI 반도체, HBM, 메모리 업황 기대감이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반도체 제형주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정말 중요한 것보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먼저 보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까요? 지금 여기서 저는 단순히 2차 전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단순 로봇주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봐야 할 건 AI 반도체,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의 에너지 핵심 축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움직이지 못하면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정밀한 작업을 반복하고 충전과 반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바로 뭘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BMS, 전력관리 충방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2차 전지 종목을 제가 보자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 배터리와 로봇 배터리는 보는 기준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는 긴 주행거리와 대용량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은 뭐예요? 여러분들? 순간 출력, 안정성, 충전 효율, 배터리 있으면 그리고 전력 제어가 훨씬 중요하죠. 고출력 배터리 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는 쪽보다 단순 배터리 셀보다 로봇의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나눠주고 충전과 방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 쪽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 로봇의 배터리가 심장이라면 BMS와 전력 관리는 그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게 하는 제어 장치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로봇주라고 하면 로봇팔, 로봇 완성품, 자동화 장비만 먼저 보죠. 물론 그쪽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실제 산업이 커질 때 조용히 같이 따라받는 건 배터리 관리, 전력 제어, 그쵸? 그리고 구동부 전원, 센서 전원, 그리고 고출력 배터리 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여기에 최근에 삼성전자, 카카오의 파업 이슈, 그쵸?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슈, 인건비 부담, 공장 자동화, 미국 생산기지 투자, 현대차 그래 로봇 투자 흐름까지 겹치면 시장은 다시 자동화와 로봇 밸류체인을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파업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로봇주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업은 단기 뉴스. 하지만 자동화 투자는 보다 중장기 흐름이에요. 자동화 투자는.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공장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로봇, 배터리, 전력관리, 자동화 설비가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종목이나 보면 안 되겠죠. 테마 안에서 조건이 필요하죠. 자, 로봇 또는 자동화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째, 배터리나 전력 관리 쪽에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 연결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셋째, 최근 주가가 이미 과열된 상태인지 아니면 조정 이후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테마라고 해도 차트가 너무 올라 버렸다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죠. 반대로 한 차례 기대감이 붙었다가 눌림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시장은 다시 제로를 기다리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죠. 첫째, 21선 부근을 잘 회복하는지, 그리고 61선이나 주요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셋째, 거래량이 감소한 눌린 구간인지 아니면 수급이 빠지는 하락인지. 주가가 빠졌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래량을 빠졌는지, 어떠한 가격대에서 멈췄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예요. 특히 이런 테마성 종목 뉴스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하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거래량, 그리고 뉴스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흐름을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단순히 로봇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AI 반도체에서 피지컬 AI로,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배터리와 전력 관리로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두뇌를 담당했다면 다음 두뇌가 실제 산업에서 움직이는 몸, 즉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오래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심장, 그게 바로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자, 이 흐름 안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단순 로봇 테마가 아니라 로봇이 실제 산업 청장에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핵심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름보다 현재 가격대와 수급 위치가 더 중요해요. 이미 관심을 받는 구간인지 아니면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구간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다음 수급을 찾죠. 반도체 다음 흐름을 볼 수 있는 건 피지컬 AI와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 안에서도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배터리, 전력관리, 중방전, 제어예요. 이쪽에서 여러분들 실제 사업 구조가 있고 돈이 나오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보고 있는 핵심 종목과 함께 현재 주가 위치, 중요한 지지 구간, 수급 체크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